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4.15 총선이 끝났습니다. 예, 결과는 민주당의 정말 대승이고요. 예, 정말 꿈의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180석 이상을 지금 범진보 진영이 달성했습니다. 네, 저는 이 결과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코로나 전국에서 사람들이 뭐 중국인의 뭐네 계속 조중동과 보수 유튜버, 소위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오다가 갑자기 외신들이 몰아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를 칭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거 우리가 속은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는 막 미국이랑 뭐 유럽은 난리가 났어요. 그걸 보면 그리고 막 한국에다가 막 도움 요청을 해. 이거를 보니까는 한국이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우리가 좀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언론에? 저는 이게 너무 컸다고 봐요. 이 중도층이 움직이는데. 그러면서 이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 이 정부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나를 지키는 거야. 그러면서 저는 이 민주당이 정말 이 역사적인 대승을 거뒀다고 보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사실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 20대 국회에서 진짜 난장판을 벌였던 나경원, 이현주, 이은재, 주강덕, 신보라, 전희경 온갖 국장들 내보낸 거 민경호까지 진짜 너무 기분이 좋고 절대 국회의원 되면 안 된다고 내가 생각했던 김용남이나 이준석이나 얘네들 지금 떨어진 거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참 슬픈 부분이 뭐냐면은 진짜 엄청난 지역주의와 이 강남의 아파트 개발이 준 이 후폭풍을 봤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정말 이 전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온몸으로 반대하고 그걸 거부하는 이 세력이 누구냐, 이 기득권이 뭐냐, 라는 거에 그 민낯을 그대로 봤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지역주의, 이 정말 부동산 개발이, 이 앞으로 진보 진영이 풀어야 할 이 숙제를, 정말 거대한 숙제를 하나 남겨준 선거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동영 작가나 김영민 PD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만약에 핑크당이 만약에 참패를 하게 되면은 이 극우 유튜버들의 뽕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그 사람들 말만 믿고서는 움직였던 이 핑크당이 뭔가 이제 크나큰 그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만약에 이 선거에 패인이 있다면은 극우 유튜버들 때문이다. 걔네들이 계속 이긴다라고 하면서 잘한다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수 혁신은 실패한 거죠. 근데 윤석열도 보수 유튜버를 즐겨본다며. 네, 근데 저는요, 쟤네들한테 1도 기대를 안 해요. 왜냐? 21대 국회에 뽑힌 면면들이요. 여러분, 진짜 20대 국회하고는요, 비교가 안 될 만큼 화려해요. 태구민부터 배현진부터 화려합니다, 여러분. 만만치가 않아요. 저는 쟤네들이 덜 하면 더 했지, 저는 혁신될 거라고 절대 저는 보지 않아요. 네, 홍준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여러분, 우리 쪽을 보세요. 김용민 변호사, 이탄희, 김남구, 최강욱, 이재정, 진짜 라인업들이 너무 화려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진짜 이 실력 면에서는 정말 저는 민주당이 숫자도 그렇지만은 압도할 거라고 봐요, 이 21대 국회는. 그런 면에서는, 진짜 기대가 너무 큽니다. 네, 열린민주당이 사실은 이제 생각보다 좀 의석수가 적은데요. 근데 하루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번 선거는 질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떨어지는 선거예요. 아파트 개발, PKTK의 이 결집, 이 지역주의의 이 진짜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다 봤죠.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 건 소수정당이 국회에 들어와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게 하는 게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개정한 취지였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양 당으로 33%씩 다 쏠렸어요. 그렇게 해서 30개가 넘는 정당들이 심지어 민생당도 표를 못 받았어요. 겨우 정의당 5표 얻었고, 국민의당 3표 얻었고, 열린민주당이 3표를 얻었어요. 정의당은 20년 넘은 정당이에요. 국민의당은 안철수가 있는 정당입니다. 뜀박질만 해도 3표가 나와요. 4번 안 된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열린민주당은요, 정말 창당한 지 한 달 된 정당이고요. 사실 정봉주 의원이나 손혜원 의원은 사실 빅샷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진짜 말도 못하는 방해 공작을 받았거든요. 그 많은 방해 공작을 뚫고도 세성을 얻었다라는 건 이건 거의 기적의 숫자거든요. 기대치를 미치지 못했지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 정봉주와 손혜원은 그 크나큰 역사를 만든 거고요. 이 선진적인 정당 시스템, 모든 국민들이 참여해서 그 의원들의 후보를 뽑고 그들과 함께 그 공약을 만들어가서 선거운동을 함께하는 이 정말 앞선 어떤 정당의 그 형태를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완성된 완전체로 보여주었어요. 저는 이 실험이 계속해서 진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열린민주당이 여기서 이렇게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모델을 계속 발전시켜가는 그런 좀 앞선 진보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들만 제대로 뽑는다면 저는 그 열린민주당은 그 잠재력이 진짜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번에 그 김어준 총수나 이근영 양정철 등 이 시민을 위하여 당을 주도하는 이 세력과 이 김어준 총수의 이 파워는 정말 대단했어요. 대단함을 입증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들의 승리와 더불어 그 사람들은 한 번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승리를 했고 다 가졌지만은 그 승리를 위해서 다 함께 뛰었던, 구분응선까지 함께 했었던 너무나 많은 그 동지들이 그 내상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유시민 작가는 이젠 정치평론을 안 한다고 해요. 오늘도 유시민 작가로 씹더라고. 입만 닫았으면 200석 됐을 거라고. 유시민 작가 때문에 180석 얻은 거예요. 제가 벌써는.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몸빵을 해주고 그 사람들과 같이 함께 싸워줬기 때문에 이렇게 180석까지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배은망덕이지. 손혜원 의원이나 정봉주 의원한테 뭐 씻지 못할 상처를 주었고 그 후원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이동영 작가도 오늘 그 얘기하더라고요. 선거 방송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고. 같이 마지막까지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그 똑같은 목표를 위해서 갔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다 버리고 다 배신자로 다 베껴치고 필요 없으니까는 이제 배신하는 그런 방식, 린치를 하는 그런 방식을 해서 자기들이 모든 성과를 다 얻는 이 방식이 과연 건강한가? 저는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김어준 총수나 그 분들이 어떤 승리감에 도취돼서 역시 내가 대단한 어떤 정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게 진짜 대단한 성과를 거뒀어라고 진짜 자아도취에 빠져 있지 마시고 저는 다시 한번 거울을 보고 자기가 했던 말이나 행동을 돌아보기를 바래요. 왜냐면 민주당 지지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선거판을 딱 보고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건 정말 거대한 사기극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양정철이 163석을 예상했다라고 딱 선거 결과 나오자마자 나오잖아요. 163석을 예상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의당한테도 10석 줄게, 15석 줄게라고 할 수 있었던 거고, 자기들이 11번부터 17번까지 박을 수 있었던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열린민주당의 존재가 너무나 싫었고, 그래서 사전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형식적으로도 열린민주당을 유공에 부르는 어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방식, 그 다음에 뭐 손혜원이나 정봉주 의원에 대한 어떤 공격부터 시작해서 열린민주당의 지지자들을 무슨 국민의당이네 배신자네 하면서 뭐 추수꾼이네 말도 못할 마타도를 했잖아요. 그리고서 무슨 이동영 구독 취소 유시민 입 잘못 놀려가지고 이랬다 마지막까지 진짜 끝내줬잖아요. 자기들의 목표를 이뤄서 다 모든 걸 가졌지만은 그 목표를 이뤄서 가지기 위해서 함께했던 동지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를 준고 그 다음에 우리 진영에 이렇게 힘있는 스피커들이 마이크를 놓겠다게 만들 정도라면 사실은 이 승리는 정말 옳은 것이었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커뮤니티에서 본 글을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무엇보다 김어준이 큰일을 했네요. 같은 시기에 창당된 더불어시민당은 투표 당일까지 홍보해주었고요. 뉴스공장에서 유희종, 최백은 사회 출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대표 출연, 전화 연결 등 주구장창 더불어시민당만 홍보해주었죠. 그에 반해 열린민주당은 단 한 번도 언급조차 않다가 투표 10일 남겨놓고 한 번 그 이름을 불러주고 드디어 그가 이름을 불러주어서 열린민주당이 유공에서 꽃이 되는 순간이었네요. 열린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리얼미터 조사는 일부러 그래프를 보여주지도 않고 사전투표 이미 끝난 후에 김진애 후보 잠깐 출연시켜주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왜 사전투표 후에 유공에서 그 김진애 후보를 불렀는지. 어저께 그 결과를 보고 알았어요. 다스베이다가 개인 방송이긴 하지만 진보 진영의 공영방송 같은 곳인데 매주 3차례씩 방송에서 더불어시민당만 주구장창 나오고 열린당 후보는 단 한 차례도 안 나오고 이게 김어준이 말하는 정의일까요?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배신자, 과거 국민의당 지지자처럼 못된 이들로 몰아가고 온갖 비난을 퍼부었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봉합하고 넘어가자고 할 터인데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것인가요? 그깟 의석 5, 6석을 더 갖겠다고 다들 이게 뭔가요 진짜.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다들 이게 뭔가요? 그것 때문에 정말 유시민 작가 뭐 다들 이게 뭔가요? 저는 김어준 총수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양정철, 이근영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는 오늘도 그 민주당에서 그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딱 선을 그어요. 저는 그 단호함을 제발 언론이나 검찰한테 한 번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그 같은 편의에 대해서 그렇게 내려치고서는 그렇게 몰아세우는 그 단호함으로 진짜 언론하고 검찰하고 한 번만 싸워보라고. 저는 그러면은 그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까지 가슴 아프진 않았을 거예요. 예, 오늘만 해도 지금 윤석열 보세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 압수수색하고, 예, 선거 전날에도 김장국 수사 들어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언론과 합작해서. 그럴 때 뭐 했습니까?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지금 유시민의 말을 왜곡한 거라고, 언론이 왜곡해서 하는 거, 괴롭히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언론의 말에 편승해서 같이 공격을 했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제 감찰권을 휘두를 타임이 됐죠. 이제 추미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나요? 네. 네,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은 단언컨대 20일, 그 다음 대선은요, 언론과 검찰을 잡는 자에게 저는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